어쩌면은 16, 17, 18을 제가 또 일본을 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빠져, 한 5주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10일 날 하도록 하자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원래 첫 세션 할 적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허풍쟁이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놀라고, 사실은 첫날 가면서 중국의 현지를 봤던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그렇게 와가지고도 잠을 못 잘 만큼 놀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사초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내 경쟁자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성과를 거뒀다, 배 절대 안 아파요. 배 안 아픈데 이건 나라의 문제거든. 이럴 경우는 진짜 배가 아픕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독일 라인강 크루즈를 이렇게 탁 타고 가는데, 그 관광 가이드가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라인강 크루즈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 로레라의 언덕도 이렇게 가고 다 봅니다. 보는데 저쪽 멀리 그 꼭대기에다가 뭐 옛날 성주 누구가 애인을 위해서 저 성을 만들었다. 근데 저 성에 엄청나게 뭐 매년 뭐 수천만 명들이 전 세계에서 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 올라 죽겠는 거 있죠. 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 후궁도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왕이에요, 왕. 그러면 이제 지역 왕이죠. 지역 왕인데, 근데 이제 그 인력들을, 아프리카를 침공을 해서, 그게 북부 아프리카죠. 그래서 그 흑인들을, 그래서 독일에도 생각보다 흑인들 많이 삽니다. 그때 이제 이 노예로 잡아온 그 후예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을 지었다. 근데 그 성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일에 엄청난 그 관광 자원이 가 있고, 그때도 이제 라인강 그 쪽으로 뭐라 하나, 벌크선들이, 그러니까 석탄 실어나는 거, 곡물 실어나르는 거, 뭐, 각종 이렇게 건설 장비 실어나르는 벌크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이렇게 독일강, 라인강 강변으로 지어진 정말 성냥갑처럼 아름다운 그런 독일의 집들. 보통 이제 독일 집들은 이제 2층, 3층으로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우리처럼 아파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2층, 3층으로 지어지는 그런 아파트 집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서양의 이렇게 풍경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왜 집들이 너무 예쁘죠. 덴마크도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각자의 그 개성을 살려서 거의 대부분들이 다 우리처럼 뭐 철제나 콘크리트 이런 걸로 짓는 게 아니고 100%다 목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재의 보통 내역 연수가 보통 200년, 300년 정도 갑니다. 집이. 목재가 그렇습니다. 나무 집은, 목재 집은 살아 숨쉰다 그래요. 예. 1000년을 숨쉰다 하거든요. 이제 수분을 머금고 팽창하고 또 말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인체 건강에도 목조주택만큼 좋은 그 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목조주택에 대한 어떤 내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에이펙이 열립니다만 황룡사 구층사지 그 석탑이, 목탑이 불타지 않았었다라면 몽고 침입 때, 아직도 전혀 문제 없이 그냥 그 원형 그대로. 그리고 전국에 뭐 익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조 불탑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조 주택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 또 2층 짓는 게 너무 좋아.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콘크리트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층식의 어떤 그런, 주택 문화가 유럽 쪽에 가면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홋카이도라는 곳이 엄청나게 이 목재 생산이, 이제 홋카이도 가보시면 뭐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침엽수도 뭐 낙엽송 말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라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렇게 하네다나 또는 이제 오사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간사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간사에도 그 바다를 메워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를 바다에다가 계속 수입을 합니다. 산업 수요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네들 걸 안 파고, 안 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닷물에다가 절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동명목재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부산에 망했습니다. IMF 때.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도 사실은 국가의 어떤 그 전략, 그 근간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올 봄에 50조 원의 피해를 입으면서 이렇게, 그, 안동, 청송, 뭐, 영덕, 저 위로, 위쪽까지 다 그냥 그 산불 피해로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었죠. 거의 뭐 한 달간 불에 타다시피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나무가 그렇게 별로 많이 빨리 자라지 않는 그런, 지형에 해당이 되고, 또 토양도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계절에 뚜렷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 봄 같은 날씨에다가 그냥 겨울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있으면 나무 훨씬 생각보다 빨리 자란대요, 오히려. 근데 아니면 뭐 이렇게 열대기후가 많다든 그러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데, 이번에 이제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한 15년 정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중국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갔을 때는 주로 이제 그 관광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관광지 뒷면을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천 뭐 이렇게 가봤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심만 그냥 번지르게 만들어 내놔놓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제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중국에서도 한복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을 점령한 자, 중원을 차지한 자가 중국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배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야.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산동성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청도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근데 시차가 1시간이 나요. 1시간에 1시간 40분 정도 날아가는데, 시차가 1시간이 나다 보니까 도착하면은 한 4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이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미국은요, 시차가 6시간 납니다. 예, 동부와 서부가. 그런데 중국은 국가례용으로 전 지역이 1시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긴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집약된 어떤 업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시간과 중국의 여기 시간은 차이가 엄청나겠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시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1시간 차이 납니다. 원래는, 이거 아시잖아요. 위도가 다 틀리잖아요. 이 경도 위도가 틀리다 보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이 동경 기준시 해가지고 여기서 1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동일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집약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 중국 북경의 12시가 여기 신장 위구르의 12시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시간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죠? 지구가 있으니까. 틀린데 동일해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공산당의 통제력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중국이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 처음 하시지 싶은데? 그죠? 그래서 1시간밖에 차이 안 나고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여기는 산시성, 그 다음에 여기 우한이 있고요. 여기 허난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칭다오에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요. 허난성에 여기 안양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허난성입니다. 여기를 갔습니다. 무려 한 번도 안 쉬고 7시간.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쉬고 7시간을 달려갔다가, 오전 아침 일찍 가가지고 시연하고 전부 다 보고요.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안 쉬고 7시간을 달려옵니다. 아주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정저우에 정주시에 우리 대한항공 가는 편이 있어요. 여기서 안양에가 2시간밖에 안 걸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무인항공 업체를 발굴을 해내고 또 이런 정보와 이런 이제 중국에서 간첩 노릇을 해왔던 이런 일종의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산업 스파이가 된 거예요. 3년 전에 그렇게 접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다를 윤 대표가 내렸어요. 중국 이런 업체를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업체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국방 기밀이 아주 엄중한 공산당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로봇계를 무인 항공기로 침투를 시켜요. 로봇계 아시죠? 중국의 어떤 그런 게 상상을 초월했는데 침투를 시키고 로봇계가 이동하는 거리가 이제 꽤 좀 빠르게 걸어가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계를 몇 마리씩 달아가지고 가서 내려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청소 로봇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격 조정에 의해서 그게 로봇계가 전투 로봇이래요, 전부 다. 좀 더 그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거기서 찍지 마라 또 못 찍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제약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을 하는 주체자 투자자라는 사실을 그쪽에서 벌써 2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전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는 주체다를 알다 보니까 내한테 그렇게 맞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까짓거 막히면 또 지우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하여튼 간에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찍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이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폭탄,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죠. 자폭 무인기예요. 드론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양의 폭탄을 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폭 드론에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가지고 날아가요. 예. 그래서 그거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조립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러겠네. 무려 10만 대를 계약을 했대요. 이란에서, 중국이. 이란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이란, 이라크, 러시아, 중국, 북한, 이놈들 다, 베트남 이놈들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뭘 달고 있냐면은, 오토바이 엔진이 여러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원기통짜리 오토바이 엔진. 우리 흔히 말하는 30cc, 50cc짜리. 우리 머리통만 하거든요. 그냥. 엔진이, 우리 머리통 정도만 해요. 이거 얼마나 하냐면 엔진 25만 합니다. 얼마나 비쌉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실린더가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보통 요 외경을 키워가지고 요 안에 외경이 크면 폭발력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쪽에 125cc도 원기통짜리가 있고 투기통짜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기통을 사용하는 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R이죠.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다 원기통입니다. 125cc도. 그래서 그만큼 그들의 어떤 기술적인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원기통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 가서 그 본들 이게 도대체 원기통인지 뭔지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포항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 가셔가지고 풍력발전기 수도실 가서 봤죠? 그죠? 그 해맞이 공원 가서 그죠? 돌아가는 거 그건 장난감이에요. 한번 보시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풍력발전기 해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가 사실 한 3년 전쯤에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전역에다가 500만 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친놈 아니야 이게. 왜 이제 그런 적을 했었냐면 2006년 2007년도에 우리 그 나라에 고철 사태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제 그 돈에 궁한 사람들은 지하철 하수도 뚜껑까지 맨홀 뚜껑까지 가져가가지고 팔아먹었죠. 그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불과 이거 해봤자 한 18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라는 거죠. 중국으로. 그리고 그 철들이 뭘로 사용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력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이나 그다음 풍력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가보셨어요? 가다 보면 오른쪽에 풍력 발전기 한 개 있는 데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큰 산꼭대기에. 그 회사 뭐 만드는 회사냐면요. 그 블레이드 날개 만드는 회사예요. 예. 거의 지금 초죽음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풍력 회사들이. 대표적인 유니슨, 태웅, 이런 회사들이에요. 한때 주가가 10몇만 원 했던 게 지금 뭐 몇만 원, 심지어는 몇천 원 단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중국 가민족. 그래서 이게 이미 엄청난 피해가 나고 있구나. 제가 현장을 가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아, 중국을 여행을 가야 되겠다. 예, 왜? 제일 빨라. 아, 이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되겠다. 왜? 눈이 다른 사람하고 제가 다른 사람 부분보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 안양현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죠. 중국 내륙 한복판에 쉽게 말하면 군사시설이 있다. 핵심적인 어떤 이런 군사시설들이 중국 내륙 한복판에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산동성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질렀죠. 그리고 여긴 전부 다 곡창지대예요, 이게. 그 여기니까 이쪽이죠, 다. 그 보면은 여기 뭐 상해라든가 그다음 항저우라든가 이런 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나요? 여기도 보면 바다를 끼고 있죠, 그죠? 북경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이 해변을 끼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벌써 파란 색깔이잖아, 그죠? 산이 됐든 어디 됐든지 간에 여기는 사막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파란색.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없다? 산이 없어. 우리 제가 태산을 보고 픽 웃었거든요. 태산. 우리 그 속담에 보면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들 태산이 엄청 높은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해발 1300m 밖에 안 됩니다. 팔공산보다 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태산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이유는요,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평지예요. 다 7시간이 다 평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호뚝 솟아 있는 게 태산이에요. 중국의 산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대평원 속에 하나가 우뚝 솟았으니까 그 주변에 예전에 뭐 교통과 많은 사람 왕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 몇 대를 이어서 태어났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태산이 뭐예요?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속담이 그래서 만들어졌겠더라.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중국을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많이 놀랐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풍력 시장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태양광 시장은요, 50% 이상을 이미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시장 가격의 절대 지배권자가 현재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봤는 것만 해도 아마 수십만 개인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어떻게 풍력 발전기가 있을까요? 왜 그게 있을까요? 평지인데 전부 논이야. 왜일까요? 전부 논이고 다 그게 또 옥수수 밭이에요. 어마어마해. 끝도 안 덮이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밭, 콩밭. 그리고 가끔씩 보니까 고추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다 옥수수였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어디 있나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당연히 부니까, 그죠? 근데 왜 거기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대류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지는요, 대류풍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래서 안 돼요. 토네이도가 산악지형에서 발생합니까? 아니면 평원에서 발생합니까? 다 평원입니다. 100% 다 평원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막히는 게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들의 모임이 꼬이는 역할을 할 수,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평원이에요. 그래서 평원은요, 대류풍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원은 또 어때요? 막히는 게 없다 보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때요? 낮아요? 저거 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기온차가 나면 바람이 발생해요. 기류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지에 위에 날아가는 공기랑 밑에 날아가는 공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의 최적의 요지 중에 요지가 바로 이 중원이더라는 겁니다. 와,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포항에서 받는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그거 몇 킬로와트짜리인 줄 아세요? 그거 50킬로와트짜리예요. 그거 조그만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제가 찍은 사진은 전부 500kW가 넘어요. 한 개가. 그게 끝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엄청 큰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풍력 발전기, 그 날개 있잖아요. 그걸 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날개가 세계 최고 긴 날개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무인 항공기도 가서 우리나라가 헬리콥터 날개 있잖아요. 그 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거 우리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개 안 되는 아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 이런 데서 만듭니다. 그 날개가 왜 그럴까요? 이게 약간의 어떤 초경합금의 밀도가 틀리면 날개 제대로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만한 기대하고 쳤을 때 이게 회전을 하면 여기에서 받는 중력과 이 중심에서 받는 중력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우리가 봐서는 그냥 날개인데 이게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그 회사가 그걸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 새끼들. 그 왜 그럴까? 가능하냐. 그 말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제가 그냥 중소기업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아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 블레이드조차도 다 지어가 만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 헬리콥터 그 위에 보면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로타라 그러거든요. 그 엔진에 대한 그 로타를 우리나라 생산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거를 무려 2조 4천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요 개발한 회사가 카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멍가게 같은 그 회사에서 그게 지금 제가 찍어온 사진.
제가, 중국이 그냥, 솔직히 말 중국은 허브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허풍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 일반적인 세계적인 어떤 사고라는 이런 부분은요, 한 90쯤 되면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얘네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30 가지고 10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제는요. 50 가지고 100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70 가지고 100이라는 정도 얘기할 정도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풍력 발전기의 그 핵심적인 그 블레이드 있죠. 날개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틀린다 했잖아요. 거기다 그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조력입니다. 이거는 센 물을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품이라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자, 두드려 가지고 그 면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밀도가, 참, 철 박사가 오셨네. 밀도가 다 틀리거든요, 이게. 네. 철 밀도가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기의 가장 핵심은요, 모터가 아닙니다. 기둥이다, 기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돌잖아요. 그거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풍력, 윙윙거리죠? 그게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렇게 윙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얘네들은요 50kW씩 70kW 생각하네요. 한 바퀴 도는데 우리 가정에서요 3kW입니다. 네, 3kW 30일 가면 339. 보통 보면은 뭐 좀 과하게 쓰고 냉장고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보통 한 가정에 한 달에 300에서 400kW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4-5바퀴만 돌아가면 우리 집에 한 달 내내 오만 저걸 다 틀 수 있는 전기를 생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만약에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바로 자빠져집니다. 뒤틀려서 자빠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요. 이 풍력 발전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은요. 철저하게 단조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두드려서 그 무쇠를 만들어 가지고 그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300m씩 올라갑니다. 100m, 200m씩 올라갑니다. 그럼 자 날개가 크면 탑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날개 크면은 그 전기 생산이 커요, 적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큰 만큼 날개가 큰 만큼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조막띠만한 것만 만들어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 어디고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난감. LA에서 탑스크린 할 때 보니까 그 풍력이 네. 네네네네 맞아요. 그 정도보다 더 크다는 그런 급이에요. 네. 예, 맞아요. 그 한 30분 정도 있는데 그런 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포항에 있는 건 50kW짜리고요. 예, 작은 거고 거기에 이제 200kW짜리도 있고 300도 있고 400도 있고 500도 있고 600도 이렇습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킬로와트를 어떻게 저걸 하냐면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기둥이라고 하죠. 폴대 크기를 가지고 이게 날개 크기 이해되시죠? 예? 네. 바로 그게 기술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산 꼭대기에다가 세우는데 네 세우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제가 여기 멀리서 잡혀가지고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은요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사진 흐려지잖아요. 근데 제 육안으로 다 봤습니다. 거기에 크레인들이 예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300m 500m 위에서 고가도로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저거 한 줄 아세요? 그거를요 아니요 밑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요. 거기다가 발통연대를 실어가지고요 연결해가지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간에 딱 놓고 밑에서 빠져나와.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놀라울 정도의,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제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야, 중국의 터널 기술력, 우리나라 있잖아요. 터널 기술 자랑 엄청 했었거든요. 다른,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한복판이거든요. 옛날 15년 전이라 치면 여기는요, 다 똥통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길에 더러운 게 말도 못하고요. 물론, 제가 오가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 밭에, 요렇게, 여기 전부 마을이야. 다 빨간색 지붕 마을이야. 뭐예요, 이게? 집단촌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요 인근을 다 저가도록 옛날 공산당 그하고 똑같아요. 전부 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왕창 모여 있고 요즘 다. 그 다음에 자 평지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제가 대류풍 일어난다 그러죠. 돌풍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나무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희바리가 별로 없어요. 이파리가 좀 넓어야 돼. 가지도 많아야 돼. 그게 바로 미루나무라는 겁니다. 일명 참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와라바시 만드는, 네, 이까지 되면 이해가 되죠. 젓가락 만드는 나무를 우리 예전 시절에 그게 전부 다 신장로의 나무였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양쪽 그 길가에 가로수 신장로, 시골 가면 그 신장로 옆에 전부 뭐가 심겨져 있는 줄 아세요? 미루나무가 심겨 있어요. 엄청 빨리 끕니다. 근데 이 미루나무 장점은 잎이 조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표적인 방풍림으로 씁니다. 대나무는요, 방풍림으로 쓰기에는 너무 늦게 자라. 네. 그 다음에 이게 처치곤란이야. 빨리 안 자라,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보통 집 주변에 보면, 우리 가정들에 보면은, 왜 방풍림이라고 집 주변에 이렇게 해놔놔요. 뭘로? 대나무로. 그죠? 막 손 나고 이러잖아.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뱀 부른다 했었고, 별별 소리 다 듣고 살았어요. 다 구라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뱀 부를 일 없어요. 뱀이 그 소리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여기에 곳곳에, 제가 그것도 보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 이거 어쩌면은, 야들이 대가리 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28배야, 인구가. 그러면요, 한 반에 한 놈씩 똑똑한 놈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머리를 썼다고 치면, 이 바람이 어떻게 되냐. 여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뚝으로 하나를 쌓는 거야. 미루나무를. 그 다음 여기 요렇게 하나를 쌓는 거야. 이 전체 권역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저 멀리서만 이래 주로 만약에 분다고 치면 여기다가 또 이래 하나 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쌓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다가 미루나무들을 심어놨더라는 거죠. 이야, 제가 근데 있잖아요. 미루나무 10년만 자라면 얼마나 자라는 줄 아세요? 네, 미루나무가 10년만 자라면요, 거의 한 15m, 20m까지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또 이거? 잘라가 와라바시 공급. 그러니까 중국산 젓가락이 엄청나게 싼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가 묘목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곳곳에 모표장들이, 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물부터 다양하게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에서 이렇게 선물 받았다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나무 목각도 막 귀하게 껍데기 막 붙여가지고 선물 케이스 보신 적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5,000원, 6,000원짜리 보이차를 몇백만 원짜리로 등급을 시켜가지고 멋지게 포장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포장하는 그 곽 있죠. 그거 전부 다 미루나무입니다. 미루나무 가볍고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쉽게 똑똑 잘 저거돼요. 잘 부러져. 가볍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대량 생산이 가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미루나무.
그래서 보통 미루나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사람들이 에이 미루나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젓가락을 만들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미루나무를요 이렇게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소나무를 돌돌돌돌 이렇게 베어요. 이렇게 베어요. 왜냐하면 미루마들 제일 중간은요 고목이 되면 썩어버려요. 까맣게 이렇게. 그게 필요 못 써요 그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테두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젓가락 그 두께만큼 해서 칼날로 이거 들어가면 이렇게 깎아서 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또 이 나무는 또 기본적으로 뭐 했어요? 이제 이거는 가구 쓰기는 그렇고요. 종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산 제지 산업도요. 이 미루나무가 엄청난 역할을 차지한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야, 이거 봐라. 야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초 생산품 자체가,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신겨져 있냐면요.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다 잡고 있어요. 미국도 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미국 똑같은 걸 갖다 심어놨어. 사료용. 그러니까 알이 하나 얼마나 이만하면 돼. 알 한 개가 이만해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신겨져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는요, 물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예, 그냥 자랍니다. 옥수수는 물을 안 줘도 돼요. 네. 가뭄에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옥수수 심기만 심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병충해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드론 살포하는 거죠. 드론 세계일인데. 농약 그르쳐버립니다. 그 넓은 거기에. 그 다음에 무인 항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쫙 깝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진짜 큰일 났다. 우리가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오늘 이제 김 회장님 안 오셨는데, 태양광 발전소, 그거 너무 튼튼하게 돈 많이 들여서 짓지 말라는 얘기를 꼭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 놈들 맺는 걸 봤거든요. 졸작, 날림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게 쉽게 잘 내려앉을 거야, 이 말이죠. 아니요. 그래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별나게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봤거든요. 이야, 제가 일본 가서도 봤잖아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신바시 가는 양쪽 기차 철로변으로 전부 다 태양광 발전소예요. 기차 접두구역이잖아요. 예, 양쪽으로 태양광 패널을 쫙 이렇게 놨는데 그 밑에 기둥이 말입니다. 그 철제 빔으로 해가지고 25년만 버티면 되거든. 어차피 25년밖에 못 써요. 네. 그리고 25년까지 사실 못 써요. 제대로 된 전기 생산에는 한 20년이면 족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3년 못 쳐요. 그럼 밑에 그 기둥은 또요? 새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이걸 50년, 60년처럼 만들어놨다. 많아요, 진짜로. 제가 태양광 발전소 수도시 많이 가보면은요, 거기를 지나치게 많이 그렇게 나눴어요. 너무 밑에 기둥이 튼튼하게 돼가 있고, 제가 김해장 태양광 발전소를 갔는데, 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튼튼한 기둥 해놓은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처음 봤어요.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중국 태양광 발전소를 보면서 딱 생각했는 게, 저렇게 짓는 게 맞다. 네? 가성비다. 가성비다.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놔놓고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촘촘히 해놨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아마 중국처럼 그렇게 지으면, 태양광 발전소를 그렇게 지으면 최소한 효율이 전기세 20% 30%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었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걔네들은 아니에요. 다닥다닥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네, 빈틈없이 지었어요. 빈틈없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능선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능선마다 이렇게 각도기를 딱 갖다 대면은요,
어느 각도에서 가장 많은 태양빛을 쬐는지 다 각도가 다 나와요.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우리 그래 안 하고 기둥 밑에 자체를 전부 다 딱 수평을 맞춰버려. 이해되시죠? 거기다 바늘을 딱 갖다 박는 거예요. 뭐가 돈 많이 들어? 제가 말하는 가성비. 밑에 그거 다 그러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비가 중국의 태양광 전기 생산하는 비용이 우리나라에 반값도 안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국부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전기 생산에.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거기다가 이 풍력 발전 그 단조 그 타워가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틀려가 부러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조가 올라가고 하면서 그 안에서 완벽히 다시 다 그 조인팅을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만큼까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저 멀리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제주도에 500kW짜리 풍력 발전기가 제주 해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시면은요.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거 지금 이 무트로 단 1kW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냥 버리고 있어요. 제주도에. 예. 네. 이게 몇 메가와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뭐 50개인가 100개인가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신안, 전라도 일원에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왜 이거를 송전이 안 되냐라는 거죠. 무슨 송전 시설이 없다. 그래서 매년 한전이 20조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 나라에서 만들었겠잖아. 돈 준다고. 만들었어. 돈은 받아 먹어. 근데 그 전기를 다 버리고 있다. 전기가 보통, 그래서, 우리 김해령 태양 발전소 우리 그때 다 한번 갔었죠? 아, 그랬구나. 거기 언제 기회 되면 또 한번 가자고요. 거기 가보시면 모든 태양광 발전소에는 전기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ESS라고 아시죠? 이게 뭐 왜 ESS가 필요하냐? 모든 태양광 발전소에 ESS가 있어요. 왜? 생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생산 시간과 한전으로 송전하는 시간,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이게 같으면 다행이야. 그럼 이게 필요 없잖아요. 생산해서 바로 보내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아닙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1차적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전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송전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돼야만 일이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 되는 거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블랙아웃, 쉽게 말하면 합선.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시간. 자, 우리 낮에 전기 많이 써요? 밤에 전기 많이 써요? 낮에 많이 써요? 그게 예를 들어 낮에는 산업지역에 많이 써요. 밤에는 어때요? 공업지역에 많이 주택가 가정 쪽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조절을 합니다. ESS는요 전기도 저장도 할 뿐만 아니라 저장이 곧 이 송전 시간을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놀랬던 거는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가지고도 놀랬는데 그 풍력 발전기 밑에 전부 다 산 꼭대기까지 E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지금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에 이렇게 대구 부산간도 있지만 뭐 포항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오늘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양쪽에 보면 뭐가 있나요? 전기 송전탑 있죠. 송전탑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많죠? 뭐, 이렇게 얼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3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2선,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송전탑.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보시는 건 전부 이게 500kV짜리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거 구분 못 해요.
그러니까 뭐죠? 아주 고압에서 산산을 타고 넘어가는 선들은요, 전기 생산되는 곳에서 필요한 지역까지 이동하는 송전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고속도로 주변에 다 있어요. 산에 있죠, 그죠? 이거는 500kV짜리예요. 여기서 일반 가정까지 오는데 이 500kV 가면 이 밑으로 뭐가 되죠?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렇게 막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 밑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빌라 빠져가지고 가잖아요. 뭐, 전자파, 뭐,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전턱 들어온다 하면 막 그 동네 마을에서부터 올라가가 막 흩어지면 중리산이 캐가 막 데모해가 된다 안 된다 하고 난리 법쳤다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송전탑 사업을 수주하러 제가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자카르타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간 적이 있었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전 산업 분야를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송전탑 저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송전탑 딱 보면 대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하는 건 대부분 500kV를 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변전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도심에 쓰는 변전소. 이까지 보통 도심 변전소들은 도시 한복판에 있을 때가 아니면 도시 조금 외곽에 있습니까? 이게 다 외곽에 있어요. 곳곳이 들어오는 게 500kV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곳곳이 들어온 지선이 150kV짜리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면 어떤 송전탑은 커요. 어떤 송전탑은 조그만해요. 그게 150kV. 이게 국제 규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 제가 뭘 수주하러 인도네시아를 2019년도에 갔어요. 이 본부장도 잘 알아요. 내가 30억을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코로나에 죽었어요. 그래 똥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차용증하고 뭐 어음하고 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억을 줬는데 뭐 사람 죽었는데 뭐 똥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간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돈 안 받아도 좋은데 그러면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회장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걸 PLL인가 인도네시아 전력청으로부터 어떤 A라는 사람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오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왜 틀어준 줄 아세요? 제가 계약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있잖아요. 나를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게 왜 틀어졌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이걸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깔기로 계약을 하려고 했던 데가 바로 박지만의 회사였습니다. 뭐죠 그거? 그때 무슨 회사입니까? 박지만 회사 이름 뭐죠?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다. 그 회사가 아니요 포철에 슬러지 처리도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지 건설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 건설이 1조 5천억짜리 인도네시아에 그 고속도로 수주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왜 물 건너가게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탄핵을 딱 당해서 나가리 됐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무마가 돼버려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하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인보이스도 제가 지금 메일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국립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인도네시아 세 군데나 됩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인구도 많지만 그래서 세 군데랑 계약 다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계좌도 다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저걸 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송년도 수주를 하러 갔는데 이 500kV가 이렇게 이 탑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이 엄청나게 무거운 그 전기 전선이 뿌리선을 이렇게 위에 찌고 있으면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엄청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파느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이거 한 개에 제가 1억에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1억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거 기초 만드는 데만, 나는 기초만 만들고 오면 돼. 그럼 만약에 내가 돈 못 받을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위에다가 송전탑 이거 나중에 탑 세워야 되잖아. 그죠? 이거 만들고 나면은 인도네시아 전력청에서 이걸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기 시설하는 사람 만들어. 근데 이거, 준공이 됐는데 돈 안 주면은 이 위에 내가 뭐 하면 되죠? 유치권 행사하면 절대로 이거 못 해. 나는 무조건 안전빵이에요. 그래도 이게 이제, 40% 마진을 주더라고요. 토탈 46%인데 요걸 가지고 여기 이제 반드시 건설 면허는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인력은 인도네시아 사람을 쓰는 조건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밀림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장을 제가 탁 갔는데 인도네시아 밀림 한복판에 레미콘 들어갈 수 있었고요. 못 들어가면 뭘로 나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콘크리트 그 썩는 거 있잖아요. 그 썩는 거 분해를 해. 그래 오토바이 다 나눠 실어. 그래서 한 20km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만드는데요. 물이 없잖아. 물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제가 거기를 탁 들어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인도네시아는 땅이 너무너무 물러요. 자카르타가 막 지금도 이거를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이게 밑으로 60m를 파요. 뭘로 판 줄 아세요? 삽으로 파는데 있어요. 그게 나무삽이야. 나무삽으로 파고요. 그냥 탕탕 때리니까 뚝뚝 들어가요. 나무삽으로 파고요. 그 다음 그거를 단가 알죠? 우리 군대에서는 쓰는 단가. 네. 그 안에 뭐 포크레인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 밀림에 못 들어가잖아요. 전부 인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준 줄 아세요? 한 달 인건비 10만원. 우리나라 돈 대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파는데 반나절 만에 60m 해가지고 10m를 파더라고요. 가로 세로 10m예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하느냐? 콘크리트 갖다 붓는 거예요. 콘크리트 언제 갖다 붓느냐? 밤에 갖다 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멘은 세멘대로 오토바이 실어가 나르고요. 자갈은 자갈대로 이렇게 이 마대에 풀어가지고 나르고 해가지고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뚜그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다로 돌아가는 레미콘을 현장에서 부품을 오토바이에 실어 가져가가 거기서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레미콘을 엮고 섞어가지고 바로 막 붙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번에도 제가 알았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마을 한복판에 500개 그냥 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전부 사람들 다 살아. 우리나라 가면 난리 나죠. 전자파로 다 죽었습니다. 그죠? 네, 다 죽었잖아.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다 구라야. 다 거짓말, 다 배불러서 배에 기름이 새니까. 중국은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딱 보니까 중국도 동일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을 그냥 지나가. 35,000볼트가. 아무 문제 없어. 참,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후대가 삽니다.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엄청난 걸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설이 산 꼭대기에 이 송전탑과 ESS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전기를 보낼 수 있다 없다?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차량의 50%가 전기차입니다. 제가 분명히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증거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무려 전기차의 미국 판매 가격을 현대자동차에서 얼마를 낮춘 줄 아세요? 한 대당 1,400만 원을 낮췄습니다, 지금. 아니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 가격을 1,400만 원을 낮췄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도, 그럼 회사, 그럼 망해야 될 거 아니야? No problem. 전혀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전기차 가격이? 바로 노조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조차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자국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자꾸 기사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너무너무 비쌉니다.
왜? 미국도 고인권이죠. 유럽, 덴마크, 뭐 독일하고 다 고인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전기차 배터리 그거 별로 그리 안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자, 트럼프가 25% 관세 때리는데요. 그죠? 지금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정의선이가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 가격 대당 1,400만원씩 내려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보다 15% 관세를 내는 일본 차보다 300에서 400만원 더 싸. 그럼 저 더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더 잘 팔린대요. 그럼 어떻게 커버할까요? 정의선이가요? 우리 어디야? 아닙니다. 미국에 로봇으로 대체. 인건비에 대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요, 약 10여 년 전에 왜 그냥 샀겠냐라는 1조나 두고. 그게 바로 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수라는 겁니다. 정의선이가 샀거든요. 정몽구 회장님이 산 게 아닙니다. 그 로봇 회사를.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발표 안 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현대자동차의 성격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신차 나오잖아요. 신차 나오면 5년 뒤에 나올 신차가 완성됐을 때 지금 신차 발표돼요. 여기 현대 메카니즘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직접 가서 설명을 브리핑, 이거는 우리의 근간이다. 그래서 주행 테스트까지 다 마쳤어, 이미. 그럴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랜저 시내에 나왔어. 그러면 요거 5년 뒤에 나올 모델까지 신차 주행 테스트까지 다 마쳐야 돼요. 그래 여기 나와. 그래서 5년 동안 만들어질 게 다 만들어져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전부 다 공정을 다 인간 노조 대꼴마 너가 잘라보고 지금 조지아에 그 뭐죠 50억 달러인가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럼 100% 다 뭐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분 말고 다 로봇. 1,400원씩 깎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싼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 하는 이 부분 오케이 좋아. 노란봉투법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니까 이제 생산 라인에서는 뭘 하냐. 우리 다 로봇 쓸게 로봇으로 대체. 노란봉투법 많이 하라고요. 데모할 인간이 없어. 데모할 하청업체가 없어. 로봇은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요. 그 유튜브 제목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로봇은 데모하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로봇은 쉬지 않는다. 8시간 일하고 흩어지면 죽니 사니 하면서 임금 인상해달라고 외치지 않는다. 로봇은요, 24시간 일하고도 불평불만 없이 배터리만 빼면 수도 꼽으면 또 돌아가. 아시겠어요? 근데 노란봉투법 많이 하라고요. 한번 해봐라. 나중에 결국에는요, 인간이 대체할 만한, 이런 어떤 부분 쪽으로 우리가 더욱더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이 중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열불을 너무 내가 땀이 빼졌어요.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